안녕하세요, 아방가르드입니다. 조금 전에 페라리 90주년 전시전을 봤는데 이제는 페블비치 콩쿠르 델레언스의 메인 전시 구역 중 하나인 컨셉 칼런, 말 그대로 컨셉카가 전시된 잔디밭이에요.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안에 있는 사람도 있듯이, 이거는 안쪽은 특별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구역이고, 제가 샀던 가장 저렴한 제너럴 어드미션이 한 375달러인가 하는데, 이렇게 해도 바깥에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봐야 됩니다. 더 비싼 걸 사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건 차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일단 흥미있는 건 하나씩 좀 보시죠. 멋쟁이들이 사진도 찍고 있어가지고 조금 샷이 이쁘게 안 담길 수 있긴 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 렉서스 LC 컨버터블 컨셉. LC 쿱 아시죠? 되게 멋지게 디자인된 쿱인데 컨버터블을 만들려고 이렇게 컨셉을 만들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사실 뚜껑 자르는 거 말고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긴 한데, 안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직 미공개라고 이렇게 톱을 덮어놨는데, 아까 페라리 레이스 카드에서 보는 듯한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그런 커버죠. 물기까지 열심히 숨길 만한 실내 변경점이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디지털 패턴의 좀 샤이니한 그 바깥 필름을 포함해서 되게 좀 근사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로 근사한 거, 부가티 컨셉인데 이거 뭐라 발음하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프랑스어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메이론이나 시론으로 그려지는 그런 슈퍼 부가티 로드카르가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디테일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렇게 배기구가 6개가 일렬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싸 보이지 않는 차는 되게 처음인 것 같고, 테일램프가 LED인데 이렇게 쭉 입체적인 패턴이 이어지면서 근사하죠. 저 입체 패턴은 위쪽으로 이어지고, 부가티 영문 로고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이 가운데 가진 라인이 저 앞에까지 이어질 거예요. 엔진은 유리 커버로 막 자랑하는 슈퍼카들과 다르게 뭔가 구멍만 살짝 내고 안을 잘 보여주진 않네요. 그리고 타이어에도 이렇게 휠 모양의 결을 따라서 이렇게 장식을 낸 모습을 볼 수 있고, 센터 락 휠이네요. 되게 기존 시론이나 그 메이론 이런 거들보다 되게 좀 날렵한 느낌으로 디자인된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이쪽은 카본 패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겠죠. 다시 한번 어떻게 있는지 아시는 분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휠도 되게 입체적인 패턴이 되게 가미돼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앞부분의 디테일이 정말 와, 되게 보석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도 쪽쪽 엔진룸 패턴에 이어지고, 앞서 설명드렸던 저 바깥쪽 라인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앞쪽까지 쭉 이어지면서 하다못해 여기 이렇게 와이퍼가 자리하는 라인까지 일렬로 딱 맞췄어요. 이건 정말 디테일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LED를 활용해서 되게 얇게 조각을 했고, 외형에서 쓰였던 되게 입체적인 장식들을 앞에까지 잘 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어떤 식으로는 양산되면은 정말 흥미로운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는 뭔 컨셉을 내놨는데 Q60 쿱 기관이에요. 양산차에 뭐 필름질 좀 익힌다고 뭐 대단한 컨셉이 되나 싶긴 한데, 프로젝트 블랙 S.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필 위치가 이 엄청난 차 옆에 있다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차 같아 보여요. 별로 소개할 가치를 못 느끼겠으니 넘어가기로 하고, 참 인피니티 안타깝습니다. 이 비싼 자리에 고작 이런 차를 갖고 왔다니. 여기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것도 아벤타도르 기반 뭐 스페셜 에디션이긴 한데, 적어도 기본 차가 멋있으니까 이런 거랑 좀 확실히 다르죠. SVJ가 아마 성능 보강이 좀 있을 거긴 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블로그에 따로 소개를 텍스트로 조사를 해서 해보기로 하고요. 이탈리아 차라고 이탈리아 뽕에 빠진 이렇게 삼색 국기 모양, 그리고 휠캡을 비롯해 여기저기 약간 형광 오렌지색 느낌으로 실내에 곳곳을 장식해서 되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윙도 이 가운데 쪽에 볼트용 장식이 나가지고 되게 또 멋있어 보이죠. 하다못해 배기도 되게 컨셉스카 같이 되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SVJ 로드스터 63대 한정판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 일반 아벤타도들의 랩핑한 것과는 다른 확실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63라고 한정 생산된 대수가 이렇게 본니지에 그려져 있기도 하죠. 여기는 제네시스 민트 컨셉트.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컨셉카 소개글도 올리고 저기 제네시스 토크 훅에서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바로 제네시스 소형 전기차 컨셉이죠. 이 차에 대해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거니 크게 언급은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네시스는 2년 전인가부터 계속 쭉 콩쿠르 델레강스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컨셉카들을 계속 출품을 하고 있는데, 뉴욕 컨셉트, 그리고 스포츠카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랑 올해는 민트 전기차 컨셉을 내놨습니다. 아마 여기 소개되는 모든 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차일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잠깐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들 의외다 싶을 정도로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제네시스 소형 컨셉카에, 아마 저쪽은 한국에서 오신 촬영 크루일까요? 딱 봐도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여기는 후에이라 BC 로드스터. 와, 안쪽을 까비고인 처음이네요. 아까 못 봤는데 사진 찍을 땐. 이렇게 거대한 리어 커버를 열면은 엔진룸 AMG V12 7.3L 엔진이라고 하고, 여기 스토리지 공간이 이렇게 따로 좌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마저도 카본에 상당히 가죽 스트랩으로 엄청나게 훌륭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외형이 BC가 어떻게 장식되어 있나 약간 SVJ 관찰하도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와, 장난 아닙니다. 앵글을 바꿔서 자세히 보시면은 서스펜션도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엔진, 그리고 이쪽 이게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차지만 수납 공간에 대한 배려도 있고, 이 안쪽에 대한 디테일도 이걸 누가 보겠어 싶은 부분까지 되게 세밀하게 잘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파가니가 정말 디테일이 미친 회사예요. 그리고 실내 쪽을 보셔도 정말 요즘 시대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스페셜 에디션 이 정도 퀄리티가 안 나올 거예요. 정말 디테일에 집착이 엄청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다 무슨 되게 명품차 같아요. 스포츠카가 아니라. 지금 앵글에 자세히 표현이 될까 모르겠는데, 기어 레버 안쪽이 이렇게 저쪽에 패들도 있지만 딸깍딸깍하는 모습이 보이게끔 저렇게 기계적인 느낌도 볼 수 있게끔 되게 디테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파가니 로고가 약간 이렇게 타원형인데 모든 디테일이 다 타원형이에요. 저쪽 핸들 리모컨도 타원형, 백미러도 타원형, 아무튼 모든 게 다 타원형이에요. 이런 장식까지도. 이런 디테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착이 되게 대단한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 잠깐 카메라 좀 끊고 사진 좀 찍고 갈게요. 자, 이렇게 후에이라 BC라고 이렇게 전용 로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원형이죠. 이렇게 디테일은 엄청난 회사입니다. 장식도 아까 람보르기니 SVJ를 무슨 랩핑점에서 만든 차같이 보일 정도로 되게 어마어마한 디테일들입니다. 저쪽에 보시는 저 전용 가방도 아까 보셨던 저 스토리지에 딱 맞게 설계된 가방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요즘 시대에 저렇게까지, 저거 보세요. 이게 저기 탑이 떼질 수 있는 그런 타입인데, 이 탑을 수납할 수 있는 전용 그 캐리어까지 엄청 고급스럽게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의 값이 몇십억을 호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디테일이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값만 비싸고 별거 없는 차들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후에이라 BC의 존재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후에이라의 전신인, 이거 후에이라 전신이랍니다. 파가니가 처음 차 만들 때 팔았던 존다라는 차. 이게 벌써 아마 존다 C12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나름 이제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이때도 되게 엑소틱하게 되게 멋지게 생긴 차였는데 이제 후에이라를 통해 훨씬 더 멋지게 변모를 했습니다. 후에이라의 전신 지금 자세히 또 보고 가실 거고요. 존다가 이때부터 저렇게 가죽 스트랩을 쓴다던가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되게 대단했어요. 이렇게 타원형 엠블럼 구조도 비슷하고, 물론 안쪽은 요즘 나오는 존다랑 비교하면 되게 옛날 차 같아 보이긴 한데 이때부터 싹이 되게 훌륭하게 잘 자랐던 슈퍼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고 가시겠고, 파가니에서 여기는 카르마 SC1 비전 컨셉. 카르마가 예전에 그 헨릭 피스커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전기차 브랜드에서 피스커라는 이름을 달고 팔리던 자동차 이름이었는데, 피스커가 도산을 하면서 어떤 투자자들이 카르마라는 이름만 사가지고 그쪽 차 그 설계랑 그 카르마 브랜드만 사왔어요. 피스커는 이제 그걸 털고 손절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쪽은 이제 헨릭 피스커가 디자이너긴 했는데 그 양반 디자인도 이제 안 쓰고 자체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을 개량을 하고 디자인도 다른 데서 외주를 얻어가지고 좀 더 멋진 디자인의 그 친환경차 전용 브랜드로 이제 타격한다고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옛날 그 피스커 카르마 시절보다 되게 많이 발목하면 좀 좋아졌고, 문이 어디서 제작되는지 볼 정도로 되게 길어요. 그리고 문의 저 안쪽 끝부분에는 스토리지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고, 안쪽은 무슨 대리석 같이 이렇게 대리석 같이 돼 있고, 안쪽은 무슨 게임기 마냥 핸들이 되게 신기하게 돼 있죠.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양산으로 발현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흥미로운 차가 될 것 같습니다. SC1 비전 컨셉, 죄송합니다. 비전 컨셉이고, 윈드실드가 되게 극단적으로 낮아가지고 그런지 되게 멋있습니다. 아까 했던 그 대리석 모양의 그런 장식이 앞쪽 범퍼 스플리터라든지 휠 안쪽에도 사용된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한심한 일본차 컨셉트. 요즘 시대 타이베스 컨셉이 뭡니까 도대체. 타이베스 참 무슨 90년대 고성능차 브랜드 이름으로 잔뜩 써먹고서 이제 와가지고 무슨 또 세단 컨셉을 쓰는다고. 여기도 아까랑 정말 불이 짜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유사하게 여기도 약간 대리석 모양의 그런 장식들이 이렇게 도 하단부터 휠까지 쭉 쓰이고 있고, 솔직히 뭐 타이베스 컨셉이니 뭐 이 차의 취지니 뭐 말만 들으면 되게 근사할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뭐 레전드의 아큐라 버전인 RL의 그 모습을 암시하는 뭐 그런 차일 뿐이겠죠 뭐. 여기는 뭐 마세라티 르반테 에르메네딜도 제냐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양상차 기반에 뭐 가죽 좀 이것저것 덧대고 뭐 스페셜리 쓰는 거겠죠. 타이베스 뭐 궁금하신 분들도 뭐 더 보도록 하시고, 저 맞은편에도 흥미로운 차들이 쭉 있습니다. 무슨 바이크부터 아우디 R8, 뭐 맥라렌, 전쪽 부분은 지나가면 소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제니아 에디션은 뭐 그런 거 봅니다. 그리고 이쪽은 폭스바겐 ID 버기 컨셉. 폭스바겐의 ID 컨셉 붙은 거는 전기차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폭스바겐이 옛날에 그 옛날 비틀 가지고 만든 버기, 그 비치 버기카라고 있어요. 그 도어랑 지붕 없고 사륜구동에 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독일식 그 서민 지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약간 오마주한 그런 차인데, 휠도 이쪽으로 맞추고 그 옛날 차처럼 도어랑 지붕이 없고 전기차 컨셉이다 보니까 이쪽 페달이 가속이 플레이, 그리고 정지가 퍼즈라고 되어 있는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ID 버기.
뭐 되게 비치버기를 옛날 비틀 느낌도 작동이 나게끔 되게 예쁘게 제작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컨셉입니다. 언젠가 나오면은, 요새 소형 SUV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정말 히트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비틀 오마주가 망했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살려야죠. 그리고 BMW R7 바이크를 컨셉으로 한 뭐 노스텔지아 바이크라고 하는데 제가 바이크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 회사 이름은 뭐라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겼고 여기는 R8 LMS GT2 형광색이랑 흑백 그 블랙 화이트 바디 투톤 컬러에 형광색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여기 에어스쿱 같은 경우도 되게 디자인이 잘 어울리고 형광색이 휠, 그러니까 타이어 안쪽 장식, 여기 장식, 저 실내 장식까지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신형 R8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또 달라지네요. 되게 멋진 R8 LMS GT2였고 여기는 맥라렌 GT. 맥라렌도 그 뭐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MSO라고 맥라렌 스페셜 오퍼레이션즈라는 그 퍼스널 옵션 그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맥라렌 GT라고 합니다. 맥라렌이 라인업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인 차들을 여러가지 파생시켜서 좀 파는 그런 이득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유리창을 뒤쪽까지 쭉 빼가지고 수납 공간이 2인승이지만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생긴 미르십 차 치고는 뭐 수납 공간의 높이가 절대로 높긴 않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맥라렌보다는 훨씬 그 실용성이 좋을 것 같고 안쪽은 솔직히 스페셜 오퍼레이션 차답지 않게 뭔가 그냥 특이하네요. 뭐 소재는 좋은 거 썼을까 모르겠긴 한데. 그리고 글래스 루프가 이렇게 쭉 연속성을 이어주고 있고 앞쪽은 720S 같은 일반 맥라렌보다는 조금 그냥 평범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번 행사에서 제일 특별한 차 드토마소 P72 컨셉입니다. 정말 미쳤죠. 와, 펄감이 여기 영상으로 표현이 될까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거리고 디자인에 직선이 없어요. 정말 훌륭한 라운드와 곡면으로 되게 5, 60년대 되게 아름다운 카로체리아가 만든 차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 휠도 뭔가 금빛 느낌으로 되게 광택이 잘 예쁘게 나 있고 도어도 이렇게 위로 열리는데 실내를 같이 보셔야 되겠죠. 우와. 일단 카본 경량 소재가 대놓고 노출되어 있고 손잡이부터 이 안쪽까지 약간 휠에 약간 있는 이런 광택 장식과 유사한 느낌으로 반짝반짝 예쁘게 정교하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지? 화관이 와이라처럼 이렇게 당기면은 기계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구현된 시프터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정말 고급차의 역사를 다시 쓰지 않나 싶은 대단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답게 벨트는 몇 점씩인 6점씩일까요? 사벨트 걸 쓰고 있네요. 하다못해 백미러까지 디테일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야. 스포츠카답게 타이어도 컵2 타이어 쓰고 있고 이런 헤드램프 안쪽 장식이며 저쪽 그 연료 주입구까지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드토마소가 옛날에 판테라 만들던 되게 옛날 그 드토마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멋있어졌어요. 전시는 나중에 따로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여기는 건트롤웍스라고 해가지고 풀카본 911 컨셉이래요. 4.0L라고 지금 아마 새로 빌드한 듯한 엔진이 노출이 되어 있고, 정말 풀카본인가 봅니다. 아마 993 디자인에 뭐 964 바디를 썼대나? 아까 얼핏 듣기로는 그랬다는 것 같은데, 테일램프도 아마 옛날 993 느낌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듯한 전용 LED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고, 실내 같은 경우도 그 생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원작을 유지하면서 디테일을 되게 고급스럽게 살리는데, 얘는 약간 뭐 원작을 느끼는 살리긴 하지만 기어노브라든지 저 안쪽 장식을 보면은 되게 요즘 차 같은 되게 현대적인 느낌을 되게 많이 가미를 했어요. 되게 싱어랑 다른 느낌의 색다른 재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헤드램프가 아마 전용 디자인으로 재설계된 것 같고, 전체적인 비주얼은 영락없는 993 포르쉐긴 한데 가미된 모든 것들이 정말 최신 포르쉐도 못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양들로 집약이 돼 있어요. 물론 그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요즘 시대에 올드 911들이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P72 컨셉도 다시 한번 이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대로 담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로터스 최초의 양산 시판 전기차죠. 스페리 EVIGA 그래가지고 에비잔지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로터스 전기 슈퍼카입니다. 되게 요즘 로터스 같이 하는 되게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테일램프 안쪽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이런 디퓨저 안쪽 디테일도 되게 슈퍼컷이 잘 돼 있고, 배기구가 필요 없어가지고 이 안쪽은 정말 디퓨저밖에 없네요. 이 위쪽에 있는 요거는 뭘까요? 그리고 엔진룸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서스펜션 마운트 같은 것들이 안쪽에 노출되게끔 되게 신기하게 잘 진행되어 있고, 누가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안쪽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되게 뭐가 없어요. 버튼 몇 개랑 그냥 장식 몇 개, 그냥 T자로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요즘 페라리 같이. 그리고 에어 흐름을 빼려고 이쪽으로 구멍을 크게 뚫어놨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휠캡은 약간 무슨 탄피 머리 같이 좀 특이하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외형도 이게 로터스, 솔직히 말 로터스 배지 없으면 로터스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생소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멋있네요. 이상 로터스 전기차였고, 이 링컨 무슨 길바닥에 흔히 굴러다니는 링컨 컨티넨탈이 왜 나왔나 했더니 도어가 특별합니다. 링컨 80주년이라 해가지고 나온 코치도 에디션인데, 롤스로이스 팬텀 이런 것처럼 문이 이렇게 좌우로 열리게 돼 있고, 안쪽은 2인 독립 시프트를 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어요. 이거를 쉽게 열기 위해서 뭐 안쪽에 뭐 전동 오프너 버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놨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정말 타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컨티넨탈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여가지고 막상 나와도 잘 만들어도 흥할까 싶은 그런 좀 불안감이 드는 그런 컨셉이네요. 지금까지 컨셉카 런 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